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유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에게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되어 지난해부터는 3억 원 미만 현장까지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올해부터 국비로 소규모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17만 5천 명이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했던 미세먼지 경보제가 단일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난 2012년 3차례에 그쳤던 국내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2014년에는 23회로 크게 늘어왔습니다. 공기 중엔 미세먼지가 늘 떠다니지만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전국적으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인 노후된 경유 휘발유 차량 5만 4천 대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촉매장치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감기 바이러스와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보이며 폐렴과 같은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 방지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전국적인 산불 방지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 진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산불 현장에 산림 헬기가 30분 안에 도착하는 체계인 골든타임제를 운영,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헬기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전국 11개 경납고에 45대의 산림 헬기를 분산 배치하여 공중 진화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기존 6회 공군별로 운영하던 인권상담센터가 내부망 게시판 형태여서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병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과 국방 인트라넷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는 군 인권 지킴이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통합 인권 시스템에는 장병뿐만 아니라 장병 부모나 관계인 등 누구나 접속해 군 인권과 관련한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방 헬프콜 누리집에 직접 연결하는 배너도 설치해 각종 범죄나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통되는 군 인권 지킴이가 군 인권 상황 개선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가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법령 개정과 관련해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 시설 안전 등 3개 분야의 법령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 규정, 안전 관련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 체계, 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 기준 등을 중점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대책으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6만여 건의 조례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발굴된 내용은 지자체에 조례 정비안을 제공하는 등 신속한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가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법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가 어린이 의약품에 많이 사용하는 타르색소에 대한 제재 연구와 안전성 시험 등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사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르색소는 석탄타르에 든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색소로 독성이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에 쓰일 수 있는 타르색소는 일부 품목으로만 제한되어 왔습니다. 특히 타르색소가 어린이의 호흡기와 피부 건강, 주의력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에 대해 무색소 의약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타르색소 저감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소화제, 내후년에는 어린이 의약품 전체로 저감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 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상의 각종 제출 서식이라고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 데 단속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수준으로 이뤄져 왔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15년 5월부터 중앙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200개의 지원센터가 전격 가동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학교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연계하고 진로 설정부터 목표 달성 후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시도센터는 시군구 센터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시군구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보 부재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학교 교육청, 경찰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동네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등이 속한 1388 청소년 지원단이 이들을 센터로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의 인성과 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과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시험 응시는 인성, 안전교육 등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내부의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물리는 과태료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교통, 재난, 맞춤 안전 등의 정보를 지도 위에 표현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기존 15곳에서 100개의 시군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강도, 성폭력, 폭행 등의 범죄 발생이나 침수, 산사태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한 우리 동네 안전한 대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시간대별 교통안전정보와 밤길 여성안전지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확대 사업으로 사용자 현재 위치의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내 주변 알림 기능이 새로 생겼고 기존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 화재와 가스 사고, 낙상 사고, 산업재해, 가축 전염병 발생 빈도를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의료기기 신고 인증 관리, 허가 전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도입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심장 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 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 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 인증 업무를 공공기관인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변개조 금지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에서 개인 사용자로 확대하였으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에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를 표시토록 하는 등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라 1, 2등급 의료기기 신고 인증 위탁으로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허가 전 GMP 도입,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통보 의무 부과 등을 통하여 국민 건강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전문 채널인 사회안전방송은 지난 2월 10일 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익 및 공공활동의 강화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목적은 난임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난임 극복을 위한 공익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두 기관의 업무 협력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안전방송 이용원 대표이사는 난임을 개별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공식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사회안전방송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실종자 찾기 미디어 SNS 운동회원들이 지난 31일 부산 연탄은행을 찾아 직접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한국 실종자 찾기 미디어 SNS 운동은 지난 20일 500만 원 상당의 연탄 10,000장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접 연탄을 배달하여 독거노인과 저소득계층 등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국 실종자 찾기 미디어 SNS 운동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 취약 가구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희 한국 실종자 미디어 찾기 SNS 운동은 온라인상으로 활발한 회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서 또 추위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우리 많은 회원들께서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셔서 이렇게 연탄을 기부를 하고 또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외된 계층에 작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따뜻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김유정입니다. 초록색 배경에 열려있는 문으로 뛰어가는 사람. 모두가 익숙한 이 표시는 바로 비상구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피난 통로의 표시로 사용하고 있는 비상구는 건물 내부에서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비상구를 점검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구의 중요성과 평소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비상구는 여러분들이 화재나 재난 시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평소에 비상구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양쪽 비상구 문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에 그 비상구 문 앞에 적치물을 적치하시면 안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은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볼 때도 시작 전 비상대피 통로와 함께 비상구가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이렇듯 유사시 재빠른 대피 요령은 평소 비상구가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두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주변 비상구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세이프 앤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한파. 한파란 겨울철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들이닥치는 추위를 말하는데요. 10월에서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한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한파주의보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한파경보가 발령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매해 계속되고 있는 한파와의 전쟁. 겨울만 되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한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서운 날씨에 기온이 떨어지면 유아,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노출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를 착용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운동은 실내에서 하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동상. 한파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중 하나인데요. 야외 활동 시에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한복과 방한화 등으로 감싸줍니다. 동상에 걸린 부위는 비벼서 녹이지 말고 동상에 걸린 주위를 약 38도에서 43도 정도의 온수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파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추운 날씨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온이 저하되어 저체온증이 나타나는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체온증.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낭이나 모포 등으로 몸을 감싸서 될 수 있는 대로 체온 유지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운 차나 설탕물 혹은 달콤한 과자 등 열량이 높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한파로 인해 몸살을 앓는 또 다른 피해, 빙판길 교통사고인데요. 뚝 떨어진 기온에 결빙된 도로는 사고 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자동차 점검은 필수입니다. 부동액, 윤활유, 배터리 등을 수시로 점검해 줍니다. 또한 자동차에 스노우 체인, 염화 칼슘 등 월동용품을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차 시에는 자동차 앞 유리에 성에가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평소보다 운전 속도를 줄여야 하고 차간 거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만큼이나 위험한 빙판길 낙상사고. 겨울철 낙상사고는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굽이 있는 신발보다는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비가 중요한데요. 장소에 따른 대비 방법을 알아봅니다. 한파가 밀려오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도 계량기 동파. 가정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를 헌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해줘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 시에는 물을 약하게 틀어놓습니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해 서서히 녹여줍니다. 특히 한파 피해가 큰 농촌에서는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온실 작물의 동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보리, 채소,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하고 하우스 주변에는 단열재 및 보온 덮개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한파에 가축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축사에서는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내부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온 덮개와 난방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커 상당한 한파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양식장에도 한파가 예상될 경우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넣어 동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겨울의 불청객 한파. 추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